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거행된 건국 70주년 열병식은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수만 명의 군인이 행진하고 전략 무기가 위용을 드러내는 그 장면들을 전 세계에 송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중앙텔레비전 특급 영상감독 박철민이었습니다. 그는 15년간 수령님의 현지 지도부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까지 북한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아온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열병식이 끝나고 단 72시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보위부는 비상이 걸렸고 그의 가족은 연좌제로 평양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꽃제비 채널은 오늘 북한 최고 권력의 눈이었던 한 남자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탈출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진실을 여러분께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1978년 평양 모란봉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인민군 대좌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4.15 창작단 무용수였습니다. 성분이 좋았던 덕분에 저는 평양예술대학 영화촬영학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소련제 카메라를 처음 만졌고 빛과 구도에 매료되었습니다. 졸업 후 2001년 저는 조선중앙텔레비전에 배치되었습니다. 처음엔 지방 농장의 풍년 소식이나 공장의 증산 성과를 찍는 말단 촬영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제 실력은 빠르게 인정받았습니다. 2005년 저는 생애 처음으로 수령님의 현지지도 촬영조에 선발되었습니다. 그날의 떨림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수령님과의 거리는 불과 3m. 카메라 렌즈 너머로 본 그분의 모습을 담으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했다고 믿었습니다. 이후 저는 당 간부들 사이에서 박감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열병식, 당대회, 신년사 촬영의 총책임자가 되었고 2급 국가상까지 받았습니다. 평양 중심가의 30평 아파트, 승용차 배정, 해외 출장 기회까지. 저는 북한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의 무게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전환점은 2016년 베이징 출장에서 찾아왔습니다. 당시 저는 중국에서 열린 조중친선 행사 촬영을 위해 일주일간 베이징에 머물렀습니다. 호텔방에는 위성 TV가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 수행원들이 24시간 감시했지만 어느 날 밤 그들이 잠든 사이 저는 몰래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BBC, CNN, 그리고 한국의 KBS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방송되는 뉴스와 다큐멘터리는 제가 평양에서 만들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메라는 권력자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향했고 기자들은 정부를 비판했으며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드라마 속 평범한 대학생의 방이었습니다. 노트북, 스마트폰, 책장 가득한 외국 서적들. 그 학생은 아무런 허가 없이 유튜브를 보고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15년간 만들어온 영상들은 진실이 아니라 각본이었고 저는 예술가가 아니라 선전도구였다는 것을. 평양으로 돌아온 뒤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들 때마다 저는 제가 거짓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봄, 제 동료였던 김광수 부감독이 숙청당했습니다. 그는 열병식 촬영 중 수령님의 얼굴이 일그러진 순간을 실수로 송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단 0.3초의 실수였지만 그는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갔고 온 가족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우리 사무실에 상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촬영본을 3중으로 검열했고 감독들끼리의 대화도 녹음되었습니다. 생활총화는 매일 진행되었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배 감독 한 명이 조용히 제게 속삭였습니다. 박동무, 조심하시오. 당신이 베이징에서 뭘 봤는지 보위부가 알고 있소.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불빛들이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이 잠든 옆방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 남으면 언젠가 저도 김광수처럼 사라질 것이고 제 가족도 함께 파멸할 것이라고. 차라리 혼자 도망쳐서 먼저 자리를 잡은 뒤 나중에 가족을 데려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위치에서 탈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당 중앙의 핵심 인물이었고 24시간 감시를 받는 신분이었습니다. 기회는 2018년 9월 열병식 준비 과정에서 왔습니다. 총 18대의 카메라 배치를 설계하는 것이 제 임무였고 저는 리허설을 핑계로 김일성 광장과 주변 일대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열병식 당일에는 평양 전역의 보안 인력이 광장 주변에 집중되고 외곽 지역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행사가 끝난 직후 23시간은 혼란의 시간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철수하고 간부들은 축하연에 참석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조금씩 달러를 모았습니다. 해외 장비 구매 명목으로 받은 외화를 몰래 빼돌렸습니다. 총 5,000달러.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금이었지만 탈북 브로커를 움직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직접 두만강을 건너기로 한 것입니다. 열병식 3일 전, 저는 장비 점검을 핑계로 함경북도 온성까지 출장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강 건너 중국 마을의 불빛을 확인했습니다. 거리는 불과 200m. 물살도 그리 세지 않았습니다. 9월 9일 열병식 당일, 저는 카메라 앞에 서서 마지막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었고 수령님은 만족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9월 10일 새벽 4시, 저는 평양을 떠나는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촬영 장비 회수차 함경북도 방문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열차 안에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속엔 달러 5,000불과 중국 옌벤 지역지도, 그리고 작은 나침반이 전부였습니다. 휴대폰은 평양에 두고 왔습니다. GPS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9월 11일 오후, 저는 온성군 남양 노동자구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밤 9시, 저는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보초가 서 있었지만 제 통행증을 보고는 경례를 했습니다. 촬영 답사 중입니다.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강변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옷을 벗어 머리 위에 묶고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9월이지만 강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비쳤습니다. 거기 누구요? 보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물속에 잠겼습니다. 총성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조준이 아니었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헤엄쳤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대편 흙을 만졌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국경 지역에는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협력해 탈북자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옷을 짜내고 미리 외워둔 주소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족 교회 목사님의 집이었습니다. 15km를 맨발로 걸었습니다. 새벽 5시 작은 교회 문을 두드렸을 때 저는 기절 직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60대 조선족 목사님이 저를 보았습니다. 들어오세요. 목사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물과 옷, 그리고 밥 한 그릇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그 밥을 먹으며 다시 울었습니다. 목사님은 2주 동안 저를 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행 브로커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3,000달러가 필요했지만 목사님께서 절반을 대주셨습니다. 나중에 한국 가서 갚으세요. 당신은 살아야 할 사람이에요. 라오스를 거쳐 태국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하기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대사관 문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 보호를 요청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마침내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진짜 자유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19년 1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고 서울 은평구의 작은 원룸에 정착했습니다. 처음 편의점에 갔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밤 12시에도 불이 켜져 있고 아무도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를 자유롭게 볼 수 있고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이번엔 진실을 담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재 저는 한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영상을 만듭니다. 제가 평양에서 배운 촬영 기술은 이제 진실을 알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양에 남겨둔 아내와 딸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습니다. 제가 탈북한 후 그들은 평양에서 추방되어 양강도 산골로 보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희망 하나로 저는 오늘도 카메라를 듭니다. 북한에서 저는 거짓을 위한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한에서 저는 진실을 위한 목격자입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짜 제 인생은 이제부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